네, 안녕하세요. 퍼식입니다. 네, 오늘은 야외로 한번 나가볼 거예요. 퍼스에는 아직 한국 관광객이 많이 없어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장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한 곳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산책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죠. 자, 여기 풍경 정말 좋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모스만 파크라는 곳인데, 이 근처에 페퍼민트 그로브라고 호주에서 손꼽히는 부자 동네가 이 근처에 있어요. Hi, hi, puppy. Come here. Ah, so cute. Yeah, good boy. Good boy. Yeah, he could see the ball. Yeah. Hey. 이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려고 많이 와요. 그래서 강아지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꼭 한국의 정자 같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정말 으리으리한 집들이 잔뜩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주택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이 있어서 강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정말 살기 좋죠. 돈 많이 벌면 이런 데서 살면 돼요. 자, 여기가 이 동네 산책로예요. 관광지가 아니고 그냥 산책로. 저 건너편에는 요트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요트가 잔뜩 정착되어 있죠. 자, 보이시죠? 호주 부자들은 이런 집에서 살아요. 여기 집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리버뷰나 오션뷰가 보이는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야, 내가 저런 데 살면 진짜 뭐 그러면 평생 호주에서 뼈를 묻어야죠. 야,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이민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동네가 정말 부자 동네인데 여기에 아시안 사람도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을 찾든 뭘 하든 일단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여기 있는 이 집들 가격이 궁금하시죠? 호주의 프로퍼티 밸류라는 사이트 가시면 그 주소만 입력하시면 이 가격이 얼마인지 떠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이제 클릭하면 가격이 나오죠. 이게 제곱미터인데 나누기 3을 하면 우리 한국 평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은 270평에 카베이가 3개, 욕실 3개, 방 4개네요. 가격이 310만 불에서 420만 불. 이게 시세고 이 밑에 보시면 2016년에 380만 불에 팔렸었죠. 그러니까 이 집은 얼추 32억 정도. 집 안에도 볼 수 있어요. 32억. 저는 그냥 밖에서 구경하는 걸로 만족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전망 좋은 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영상을 찍을 장소입니다. 정말 멋지죠? 여기 진짜 이쁘죠? 여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소예요. 저쪽 건너편은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바다보다는 여기 한적한 강을 더 좋아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모든 해외 이민자들이 감내해야 될 통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해외 이민을 나와서 이민자들이 겪는 고충은 엄청 많아요. 병원 문제도 있고 언어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유리천장 같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세계 어딜 가도 이민자들이 겪는 고충이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외로움인데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제가 호주에서 우버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호주 우버는
한국 택시처럼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뭐 아니면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서로 친해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가까이 저 혼자 운전만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타지에서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버를 하다 보면 손님들이 전부 다 현지인이니까 전부 다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한 20분, 30분 목적지 도착하면 더 이상 안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형식적인 인사를 하죠. 오늘 어때? 바빠? 뭐 오늘 언제까지 일해? 뭐 대충 이렇게 영혼이 없는 그냥 아주 형식적인 인사. 뭐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감정의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를 하려면 주말 저녁을 꼭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말 저녁에 일을 하면 요금이 더블페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말은 보통 남들이 다 놀러 가는 거 제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 제가 또 그 사람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노는 애들 뒷바라지를 계속 하는 일을 하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호주에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나는 왜 맨날 일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라고 주말에 안 놀고 싶겠어요? 술도 마시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고 그리고 주말에 축구 경기도 보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계속 욕구를 참으면서 지내니까 나중에는 저 혼자만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사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현지인만 상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한국 사람 자체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냥 한국말로 막 떠들고 싶고. 그래서 몇 달 전에는 제가 최저시급 받고 한인업체에 잠깐 들어가서 일한 적도 있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물론 오래 일은 안 하고 그냥 2, 3주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제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마 이민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저처럼 혼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외국인들이랑 상대하다가 언제부턴가 한국인이 그냥 그립고 한국말로 수다 좀 떨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영화 트와일라잇을 보시면 거기 뱀파이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고 다시 또 학교를 옮겨서 또 거기를 다닌 다음에 또 졸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은 몇백 년 동안 계속 사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사는 동안 죽어요. 친구도 연인도 계속 그렇게 늙어서 죽잖아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는 그 뱀파이어들이 인간들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 해요. 이민자들도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특히나 저처럼 젊은 나이에 호주에 온 경우에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은 전부 다 워홀로 아니면 학생비자예요. 걔네들은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가죠. 제가 이때까지 한국 간다고 공항에 데려다 준 애들이 30명이 넘어요. 이제 조금 친해지고 조금 정들만 하면 진짜 한국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호주를 떠나서 한국에 가면 조금 있으면 저를 잊어먹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니까 저보다. 이제 저는 볼 일이 많이 없는 형이니까 그냥 호주에서 친했던 좋았던 형 뭐 이렇게 걔 추억에 제가 남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추억 속에 남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정을 준 다음에 나중에 떠나보내고 또 혼자서 제 혼자 그리움을 또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정을 주는 거를 꺼려하게 돼요. 어차피 나중에 안 볼 사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걔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호주에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정말 힘들 때 제 고민을 털어놓는 애들은 다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 만난 친구들, 대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만난 친구들, 그런 애들한테 제가 털어놔요. 그렇게 카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떠든 다음에 그리고 휴대폰을 딱 끊으면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렇게 지내는 거죠. 다른 분들 중에서 뭐 저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임도 많이 참가하고 외국 친구들도 두루두루 만나서 다 잘 지내고, 저도 퍼스에서 모임도 많이 주최해보고 참가도 많이 하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잠깐이고 정말 오랫동안 정을 나누면서 같이 지낼 친구를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퍼스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친하게 지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웃고 떠드는 친구 말고 정말로 마음의 교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저는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호주 교미 사회에 들어가자니 이것도 꺼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민 사회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신앙심이 없는데 매주 주말마다 교회 행사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제가 의무적으로 다 참석을 해야 되고, 약간 뭐 그런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퍼스 교민 사이는 워낙에 그 사이가 좁아요. 그래서 한인들 사이에서 무슨 이상한 소문이 한번 돌면 그 소문이 금방 퍼져버려요. 저는 그런 게 싫어서 일부러 교민 사회에는 발을 좀 안 담그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형들, 누나들 제가 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친구라고 할 수는 없죠.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격식을 차려야 되는 아는 사람들, 아는 지인들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모든 이민자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애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집에 쉐어생을 구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막 호주에 오는 여자애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3일만 묵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미 쉐어생을 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방은 없는데 너가 3일만 묵을 거면 내가 작업실로 쓰는 방이 한 개 있는데 거기 묵고 나중에 우리 집 청소할 때 그 청소나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3일 동안 숙박을 해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카톡으로 고맙습니다, 그때 뵐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호주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분명 저를 처음 받고 우리 집에 왔잖아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는 3일 동안 그 방 안에서 있다가 3일 뒤에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가기 전날 너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한인 컨트랙터가 운영하는 딸기 농장 간대요. 그런데 제가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거기 돈도 안 되고 정말 힘들기 때문에 너 버티기 힘들 거다, 그냥 다른 데 알아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갔더라고요. 물론 제가 걔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온 첫날에 악덕업주한테 고용돼가지고 그 당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선의의 목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저는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지, 유달리 걔가 개념이 없긴 했죠. 그렇게 생각하죠.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현지인들한테 얻는 정보가 훨씬 더 많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 물론 저도 젊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를 너무 맹신을 해요. 그렇다고 제 채널이 정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제 채널은 검증된 정보만 올리기 때문에 믿고 참고하시면 돼요. 말이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저는 분명 한국 사람인데 제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좀 잊혀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혼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존감도 조금씩 낮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와요. 나는 분명 호주 사회에 있는데 호주 사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 약간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정말 심적으로 많이 혼란한 상황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내일은 오늘과 같은 하루가 아니고, 내일은 무슨 영상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계 같은 삶이 아니고 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조금씩 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든 영상에 댓글 많이 달리고, 좋은 댓글, 응원 댓글 이런 것도 막 달리고, 물론 악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한테 악플은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사람들의 무관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도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몇 번이나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꼬는 댓글이나 학생 댓글도 저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좋아요. 왜냐하면 악플은 삭제를 해버리면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거는 제가 한국과 호주 양쪽 모두에서 조금씩 잊혀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되니까요.